회사에서 나의 가치는 오직 연봉만이 말해준다. 회사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꼭 돈만은 아니다. 회사가 성장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적은 연봉이어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건 저는 자발적 노예의 지금 상황에 빠져 있다. 안녕하세요. 일에 진심인 사람들의 일 이야기 워키토키의 호스트를 맡은 커리어 엑셀러레이터 김나희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3년 차부터 15년 차까지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를 들어볼까요? 자칭 MH 전문가라고 불리고요. 맨땅에 헤딩. 면접 보고 8개월 동안 자기는 제주맥주에서 일을 하겠다고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술이 너무 좋아서 제주맥주라는 곳에 창원 멤버로 합류해서 마케팅 총괄하고 있고요. SK컴즈라는 대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스타트업만 한 4군데 정도는 다녔던 것 같아요. 4명짜리 스타트업부터 1000명이 넘어가는 스타트업까지 지금은 4년째 토스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에 재미를 느껴왔었던 것 같고요. 약 5개 스타트업을 거쳐서 지금 메스프레소에 있고요. 중학교 때부터 프로그램을 취미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내 천직이구나. 이전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업에 있다가 현재는 소카 서버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최종아라고 하고요.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할 이야기의 주제는요, 바로 일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버는 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경우 되게 많아지고 계실 텐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실 만한 돈 이야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나의 가치는 오직 연봉만이 말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예스와 노. 아니 근데 왜 회사가 내 가치를 결정하죠? 회사가 뭔데? 저는 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꼭 돈만은 아니다. 너가 개발자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저는 완전 S죠. 회사가 나한테 연봉으로 대우를 잘 해주길 당연히 더 요구를 하고 너가 지금 나에게 부족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적은 연봉이어도 괜찮다? 라고 말하는 건 저는 자발적 노예의 지금 상황에 빠져 있다. 나의 가치를 내놔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요거는 이제 회사가 줄 수 있는 연봉 밴드가 있어요. 네네네. 그 밴드가 시장에서 네. 나의 가치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회사에서는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좋은 기회를 준다라고. 뭘 잘해줬나요?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잘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밴드를 못 지키고 있다는 거. 내가 직장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직장이 나를 평가할 때는 되게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연봉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대우를 안 해주고 내가 그거 안 받는 상태가 당연한 상태가 되는 게 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예스입니다. 예스. 말씀하신 거랑 조금 동의하는데요. 이제 회사에서 대표님이 나 너를 정말 생각해 라고 하는데 생각해 라고 하면서 정말 최저임금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많이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고 그냥 빠이빠이일 것 같거든요. 저는 예전에 증권사에 일할 때는 완전 예스였었고요. 되게 철저하게 나의 가치는 연봉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었고 연봉 그때 상위 1%로 아마 받았을 거예요. 직장인 상위 1%로. 그래서 회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나한테 보여줘. 왜냐면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로 일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을 뵙게 되면서는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래서 연봉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갖고 있는 나의 기회가 무엇인가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 공교롭게 이렇게 앉았네요. 여기는 노, 여기는 예스 이렇게 앉으셨었네요. 우리 극명하게 예스, 노로 갈린 이야기들을 지금 들어봤는데 일하는 나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해서 지분율을 한번 표기해 보기로 했거든요. 제가 일하는 그 요소들, 중요한 요소의 제 포트폴리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 성장이 가장 많은 이유는 제가 나중에 이제 꿈이 창업을 해가지고 저도 한 몫을 챙기는 게 이제 목적인데 돈에 욕심을 갖기보다는 개발자로서의 성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의 가치를 최대한 많이 끌어올린 다음에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성장을 가장 큰 영역이라고 뒀고요. 그리고 돈은 사실 꼭 회사에서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창업하시고 나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그때는 약간 돈에 미친 사람처럼 이제 돈이 이제 한 90%를 차지할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성장이 엄청 컸어요. 거의 다 성장이고 돈 엄청 조그맣고 점점 일을 해가면서 이제 더 이상 성장 가능성 여력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 다시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아니 성장해요. 성장할 만큼 했다. 다 컸다. 장성했다. 새로운 걸 도전하고 모르는 부분이 점점 아직 많이 남아 있을 때 성장의 폭이 열려 있는 건데 확실히 그거는 예전보다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돈도 이게 점점 커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이 생기고 커리어가 흐르면 흐를수록 돈을 점점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 효능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좀 고민이 되는데 뭐냐면 이 일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이 일을 해내야 되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에 있어서. 지금 토스에서는 그 효능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네. 너무 느끼고 있어서 조금 좀 덜 느껴도 될 것 같은데. 네, 내가 아니어도 가끔은 돼도 괜찮지 않을까? 네. 되게 많이 효능감을 많이 열어주는 조직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래서 아직도 제 프로 이직러였던 제가 가장 오래 있는 회사인 것 같고. 보니까 다들 3개 적으셨는데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딱 4개를 이렇게 써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성장은 그 인생은 결국에는 함수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y는 ax 플러스 b로 왜 웃으세요? 나타낼 수 있는데 성장의 함수라니. 그 a를 얼마나 가파르게 좀 만들 수 있는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미인데 저는 굉장히 그 의미충이어가지고 하는 일이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이걸 함으로써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거 너무 따지거든요. 동료분들한테도 항상 성장은 뭐라고 생각하냐,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냐 물어봐서 동료분들 저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냥 갑자기 가서 너 이런 의미가 뭐야? 근데 이제 모든 사람한테 그러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 누가 좋아하는 스타트업에 그런 의미 부여충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의미가 영향력이라면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비전도 그렇고 의미도 그렇고 정확히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매번 일할 때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겠어. 이렇게 뭐 월드피스 이러면서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네. 조금 방향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이너시니까 뭔가 사람들이 진짜 와 이거 쩐다 라고 생각하는 진짜 멋진 거 만드는 행복감을 만들어내는 것도 플러스 1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의 방향으로 1 이상 뭔가를 만드는 거를 의미라고 생각해요. 설득됐어. 이제 그 의미충 모임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유라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내 비전이 아니라 남의 비전이 되고 그럴 때 결국은 직장인으로서 정말 내가 그냥 받는 연봉 대비 일을 한다? 로봇처럼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돈을 좀 포기하되 내가 그만큼 주어진 자율성에 대해서 미래의 돈을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 거야. 뭐 이렇게 투자가 되니까 여기서 지금 당장의 내 현실에서 주어지는 돈은 뭐 30% 비중이지만 거의 70% 자체가 내가 미래에 얼만큼의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내가 만들어내느냐의 의미기도 해가지고 뭐 그런 측면에서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니고 그렇다 자발적 노예는 아니다 뭐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 되게 궁금했었던 게 경력이 되게 화려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회사 거치시면서 자유가 침해받아서 난 이걸 무조건 해야겠다 그랬던 적이 있나요? 그 전 회사들이 사실 그러했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조직에서 내 자유가 침해되지만 내가 받는 연봉을 가지고 안정적인 수입과 삶을 가지고 영위하는 이 삶에 대해서 온전하게 몰입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그럼 나한테 그런 환경들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내 삶이 만족스러운가 라는 거에 한번 베팅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오기는 했었어요. 일하는 데 너무 많은 노동 시간을 쓰거든요. 워라밸 같은 거 절대 없고 지금도 상장하고 나서도 진짜 저희 아무도 못 쉬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근데도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를 내가 선택하고 있잖아요. 그 만족감이 되게 크기는 해요. 오늘 연설을 했네? 어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큰일 날 뻔했네. 시간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비전, 방향성에 맞는 회사에서 일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럴 거면 내가 월급이라도 많이 받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희 바로에서 함께 일할 생각이 없는가 묻는 겁니다.
그 연봉은 지금 받고 계신 것보다 더 드릴 수 있고요. 유명한 회사에서 더 많은 연봉을 주고 더 우대해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이런 오퍼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나요? 근데 보통 저 베타미 씨처럼 면접까지 가면은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까지 가진 보통 않지 않나요? 면접까지 갈 때는 이제 내가 이미 마음이 있어, 꿍꿍이가 있어서 옮기고 싶을 때 이제 그런 자리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직을 제안하는 내용들이 처음에는 거의 없었죠. 경력 한 3년 차, 4년 차까지는 거의 없다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스타트업을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확 늘어나서 거의 일주일에 한두 건씩 그럼 이제 날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이제 경력이 작을 때 그런 게 오면 더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실제로 이직을 한 적도 있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은 갑자기 확 몰려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때가 되면 오히려 좀 시큰둥해지는 그들이 나를 원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들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종환님도 서버 개발자시고 몸값이 금값이라는 3년 차시니까 엄청나게 받지 않으실까? 그죠? 그냥 우리 회사 면접 보러 오라 약간 이런 류의 오퍼는 많이 받죠. 근데 이런 경우는 서버 개발자에서 또 서버 개발자로 옮기는데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 듯한 느낌이긴 했거든요. 또 가서 비슷한 업무를 할 것 같다? 내가 원하는 거는 현재 이 회사에 있는데 굳이 옮길 필요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 번씩 나 사실 이런 적 있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두세 배쯤 뭐 그냥 받지 않나? 뭐 이러고 그 얼만큼 내 가능성과 잠재력을 더 높게 평가해서 어떤 포지션 또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 자체를 처음에 메시지를 던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한번 들어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든다 아니다가 확실하게 갈리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닌 몇 그레이드 있다면은 저 지금 바빠서요. 저 생각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거의 끊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업그레이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많이 받아봤어요. 진주님 얘기하신 거에 굉장히 좀 동의가 되는 게 그 회사 가서 어떤 새로운 지평 열 수 있는지를 대표님이 잘 꼬시는 게 각자의 일을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키인 것 같아요. 연봉은 어떻게 보면 투자 많이 받은 회사들 그리고 좋은 회사들은 다 연봉을 어느 정도 맞춰주겠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스카우트 했었던 사례를 얘기를 하면 그렇게 밥 먹자고 한번 이렇게 계속 연락하거든요. 가끔씩 요즘에 일 많냐 많으세요? 바쁘다고 들었어요. 저 오늘 뭐 강남 쪽으로 왔는데 오늘 시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서 그 정도면 거기 요즘 얼마 받아요? 이 정도 일하는데 얼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하면은 이 사람도 아는데 이렇게 이야기들이나 정보들이 이렇게 서로 조금 오고 가거나 하는 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적당한 긴장감을 계속 만드시고 어떻게 보면 찝쩍거리시는군요. 쫓아다니는 거죠. 쫓아다니고 나 좀 만나줘. 매력 짝사랑하듯이. 어필 네, 하시는 거군요. 13년 동안 미친 듯이 사랑하고 미워했죠. 모두 말할 수 없지만 지금 같은 위기 속에서도 저는 유니콘에서 일하고 싶어요. 거기에 제 삶이 있거든요. 임수정 씨가 연기한 베타미 같은 경우는 팀도 네 마음대로 꾸려라, 돈도 많이 줄게 라고 했는데도 거절하는 거를 일단 볼 수가 있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방향, 비전, 꿈, 개인의 성장이나 성향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돈을 포기하신 적이 있으신지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돈 포기했던 사례 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포기할 때 멋있게 포기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한테 나중에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봉까지 이제 얘기하면서 한 두세 배 정도는 하고 이렇게 되게 오랫동안 계속 기다리겠다 이러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거절할 때 제가 제주맥주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나중에 이제 저희 직원들 그리고 대표님 이렇게까지 귀에 어떻게 하다가 들린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 또 부풀려지고 되게 멋있게 포장되고 제주맥주이신 이렇게 됐었던 적이 있어서 혹시 거절하실 거면 좀 멋있게 멘트 남겨놓는 것도 좋더라. 제주맥주의 베타미가 됐다. 연봉까지 포기해가면서 들어온 제안에 간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포기하고 간 적은 있어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네. 디자인 스튜디오라는 친구들 쪽으로 이직을 할 때는 이제 연봉이 아니고 자영업이니까 사실 이번 달에 월급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됐죠. 그때 실제로도 한두 달씩 안 들어올 때도 있었고 근데 아르바이트나 다른 걸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만 벌어도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100만 원 벌 때나 400만 원 벌 때나 크게 내 삶의 질이 바뀌지는 않는데 라는 생각도 크게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 앞에 회사에서 경험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앞에 회사가 개인정보 누출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기울기 시작하고 나는 되게 한국의 나름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아, 이 회사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구나. 10년씩 5년씩 다니신 분들이 이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아, 회사가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는구나. 어차피 여기 오래 있어봤자 의미 없고 연봉도 크게 지금 당장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올려봤자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로 일을 하면서 완전 제로로 떨어진 경우였었어요. 뭔가 커리어 전환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주변에서 굉장히 그렇게 왜 하는 거냐? 너는 그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냐? 아니면 일을 조금 하냐?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일은 사실 더 많이 하고 돈은 예전 직장에 비해서는 좀 덜 벌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게 저는 중요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물건이야, 물건? 사측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달까? 그 오너십이 혹시 스톡 옵션으로부터 생긴 건지 약간 궁금하긴 해요. 중요한 부분.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네. 내 연봉을 알래? 비트코인으로 1,000억 넘게 번 분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